지적 같기도 하고 검버섯 같기도 하고 사마귀도 또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데 되게 나이로 구별하죠. 그래서 이거 언제 생겼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질문이에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피부에 이렇게 올록볼록 생기는 그런 뭐 좁쌀 여드름이라던가 그 사막이라던가 지적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많이 오죠, 병원에. 사실 눈가에 뭐가 되게 올망졸망하게 막 생기면 네.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물사막이 뭐 얼굴에 사막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흔한 게 비립종이에요. 일단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비립종. 그 다음에 또 많이 생기는 게 눈 밑에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게 한관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에 많이 생기는 게 한선종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편편사마귀도 꽤 생겨요. 이런 편편사마귀.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눈 주변에서 여기서 비슷하게 생겨요. 일반인이 보면 비슷해요. 이제 저희들이 보면 요거 네 가지가 구별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제일 흔한 비립종이 뭐냐면 약간 미색, 노란색을 띠고 있는 동그란 구진들이 이렇게 눈꺼풀 주변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뭐냐면 피부 노화로 생기는데 요거는 치료하기도 되게 간단해요. 표피 근처에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뭐 뾰족한 바늘 같은 걸로 살살 이렇게 터트려서 긁어내도 돼요. 소독된 거라면. 그래서 치료는 잘 되는데 재발이 잘 되는 경우가 있는 게 햇볕을 많이 보는 경우, 그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 진통제를 자주 먹는 경우에 젊은 사람한테도 생겨요. 여자들은 생리통 때문에 아주 한 달에 한 번씩 진통제를 늘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잘 생겨요. 그래서 그건 치료는 쉬운 반면에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 혹시 상습적으로 이제 자주 진통제를 드시는 분이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진통제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한관종이라는 거예요. 한관종은 이 비립종에 비해서 색깔이 달라요. 비립종은 약간 미색이나 노란색을 띠는 데 비해서 한관종은 살색이에요. 그냥 자기 피부색이야. 그리고 사이즈가 커요. 좀 약간 넓어요. 아, 비립종보다 네, 사이즈가 훨씬 커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여기 눈 주변에 하안금 쪽에 몰아서 주로 잘 생겨요. 비립종은 위아래 구별 없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서서히 20대 중반, 30대 초반에 처음 시작돼서 서서히 사이즈가 커져서 40대 중반까지 사이즈가 커져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한관에 생긴 종양이에요. 한관이라는 게 뭐냐면 땀샘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소한선이라고 하는 땀샘이 피부 밑에 진피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에 종양이 생긴 거야. 이게 일종의 점이 생긴 거예요. 이게 피부 표면인데 여기에 이렇게 점이 큰 게 생겼어요. 여기 네네. 어떻게 되겠어요? 블루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여기 있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여기에 블룩한 점이 생기니까 위가 블룩해졌어. 이렇게. 놓쳐봐야지. 네. 여기에 피부 아래쪽에 이런 게 생기면 피부 위가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생겼는데 네네. 치료를 위만 깎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진피 하부, 피하지방 경계부까지. 거기에 한 선이 있어요. 땀샘이. 치료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네요. 네. 위만 깎아내면 두 다리만 그대로 볼록 올라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구멍을 깊이 우물 파듯이 파야 돼. 레이저를 뚫어서 어디까지? 여기 밑에까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흉지고, 그 다음 너무 약하게 하면 재발하고. 그래서 아주 경험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 아주 깊이 수술을 하는데 흉이 최소화되도록 수술하는 거예요. 흉 없이는 안 낫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거를 2달이나 3달 간격으로 서너 번 이상 반복하면 여기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위에 들어가는 레이저 구멍은 작게, 밑에 들어가서 쏘이는 부분은 좀 넓게끔 레이저를 이렇게 잘 돌려서 수술을 하게 되면 제거는 되지만 약간의 피부 표면에 흉터가 작게 남아요. 흉 없이 한관종을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얗게 살짝 패인다
라고 생각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관종이에요. 그 다음에 한선종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중년 이후 50대 정도에서 잘 이제 40대, 50대에서 많이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이마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겨울에는 사이즈가 줄고요. 여름에는 사이즈가 커져요. 왜 그러죠? 거기에 한 선에만 종양이 생겨서 여름 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게 한 선이 커져, 부풀어. 겨울 되면 땀이 안 나잖아요. 한 선이 줄어요. 그래서 겨울 되면 좀 맨들맨들해지는데 없어지진 않지만 좀 낮아져요. 여름 되면 사이즈가 커져요. 그래서 한관종이랑 비슷한 게 여기 생겨요. 얼른 보면 여드름처럼도 보여요.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화장 싹 지워야 돼요.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노 메이크업으로 밖에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고 와서 이렇게 보면 여드름이에요 하고 진단을 오진하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좀 나이 드신 분의 이마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노 메이크업으로 보면 살색이 비립종처럼 생겨요. 사이즈는 한관종보다는 작아요. 그런 게 주로 이마에 잘 생겨요. 이거는 레이저로 치료하는데 방법은 한관종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데 깊이는 똑같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치료하면 한 해 여름을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듬해 보면은 또 일부 재발하겠죠? 이듬해 여름 되면 그럼 또 그때 하면 또 사이즈가 좀 개수가 조금씩 줄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1년은 간다는 얘기죠. 이제 처음에 10개를 제거했다. 이듬해 여름에 한 7, 8개 재발해요. 또 재발하면 또 한 번 하고 겨울에는 사이즈가 주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런 식으로 몇 년 하다가 보면 점점점 개수가 줄어들어가죠. 그럼 한관종처럼 흉터가 그건 흉은 잘 안 남아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게 깊이 안 파내도 돼요. 그래서 한선종은 그렇게 여러 번 그냥 매년 사이즈가 커질라 그럴 때 한 번씩 하면 돼. 그러면 한 해 지나가고 또 이제 내년에 올라오는 것만큼 또 한 번 더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편편사마귀. 이건 뭐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든 생기는데 주로 젊은 사람한테 잘 생겨요.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예요. 주로 일반적인 사마귀는 손이나 뭐 발이나 이런 노출된 부위에 생기는데 그건 툭 튀어나오죠. 편편사마귀는 납작한 사마귀예요. 그래서 평편한 사마귀란 뜻이에요. 얼굴에 주로 잘 생기는데 뭐 어디든지 잘 생기고 이게 많이 번져요. 이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따로 해야 돼요. 이게 재발 잘 되고. 재발이 잘 돼요? 바이러스가 잘 안 죽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를 해야 되고 레이저 치료도 해야 되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치료예요. 사실 저희가 눈가에 막 이렇게 저렇게 생기는 것들이 영양크림이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줬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이 뭉치다 이런 말들 많이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화장품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비립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화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진통제랑 연관이 있는 거고요. 한관종은 체질적인 요인이 많아요. 그리고 여성한테 많아요. 그 다음에 한선종도 여성한테 많고 체질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귀, 편편사마귀는 그냥 바이러스 감염된 거예요.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그 족보가 같은 족보예요. HPV라고 하는 거기에 감염된 거예요. 화장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쥐젖이 조금 요즘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쥐젖은 노화로 생기고 임신할 때 잘 생기고 비만과 연관이 일부 있어요. 생기는 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목 접히는데 그 다음에 겨드랑이. 눈꺼풀에도 접히는 데서 가끔 생겨요. 그럼 이 치료하는 방법들은? 쥐내면 돼요. 간단해요. 쥐젖이라는 게 뭐예요? 쥐의 젖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작은 돌기가 생긴다는 거죠. 모양 보면 이렇게 유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아주 사이즈가 큰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달리고 목이 있어요. 네. 가위로 잘라도 돼요. 이게 이제 그냥 큰 가위로는 안 잘라지고 아주 안과 수술하는 마이크로 시저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로 이렇게 잘라두고 레이저로 딱 지혈해 주면 돼요. 그렇게도 하고 사이즈가 원래 작아서 정말 쥐젖 중에 작은 쥐젖은 그냥 레이저로 바로 찢어버려도 돼요. 아직 피부 표면에만 있는 거라서 쥐젖은 치료하는 게 되게 쉽다고 보셔도 돼요. 다만 이제 켈로이드가 있는 사람들은 목에 있는 걸 잘못하면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켈로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뭐 찢어버리면 돼요. 사실 쥐젖에 관련된 다양한 민간요법들이 많은데 효능이 있나요? 머리털로 묶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상관없어요. 네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위에 이게 돌기가 있고 가는 목이 있기 때문에 자르는 집에서 뭐 자신만 있으면 자르면 되는데 잘못하면 생사를 찝어갖고 흉이 지죠. 그래서 가는 실로 여기를 묶어도 내 위에 상부가 괴사가 돼서 떨어져요. 근데 그거 한 개는 모르겠지만 여기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걸 언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겨드랑이에 큰 지젖이 생겼다. 그러면 실로 딱 묶어서 일주일이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런 큰 지젖은 또 별로 없거든요. 묶기가 힘들고 병원에 나와서 레이저를 하나하나 다 찢어버리면 돼요. 뭐 구별하는 방법들 중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검버섯하고도 많이들 착각. 목에 생긴 지젖은 네. 지적 같기도 하고 검버섯 같기도 하고 사마귀도 또 비슷한 모양으로 생겨요. 그래서 구별해야 되는데 되게 나이로 구별하죠. 20, 30대 생겼으면 이게 지젖이겠어요? 편편사마귀일 가능성이 많죠. 5, 60대가 생겼어요? 지젖이나 검버섯 쪽이 가깝죠. 그래서 이거 언제 생겼어요? 이게 제일 먼저 질문이에요. 본인이 인식할 때 50대이신 분이 이거 20대부터 계속 됐어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마귀예요. 작년에 생겼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이도 생긴 겁니다. 지젖이나 검버섯 쪽이죠. 근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편편사마귀는 그 치료가 좀 까다롭다고. 그러니까요. 제거해도 재발하고 제거해도 재발하니까 여러 번 해야 돼요. 지젖은 늙어서 생긴 거예요. 한 번 떼면 그냥 또 한 10년, 20년 괜찮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제거합시다. 이게 재발하면 사마귀예요. 그때 면역 치료도 안 넣어져요. 예, 재발 안 하고 잘 제거되면 지젖이나 검버섯이었나 봐요. 치료됐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진단 목적의 치료라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안 나고 늙어서 나는 게 더 나은 거네요. 건강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생긴 거니까 제거하면 쉽죠. 근데 사마귀가 생겼다. 내가 일단 그 바이러스, HPV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에 면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어린이들도 되게 사마귀에 자주 많이 생기죠. HPV의 타입이 막 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궁경부암도 일으키고, 손에 생기는 건 타입 1, 얼굴에 여기 편편사마귀는 타입 5번인가 뭐 그래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다 안동김씨, 뭐 강릉함씨 이런 식으로 네. 족보는 똑같은 족보예요. 가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주 사마귀가 심하게 생길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써야 어차피 같은 족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면역을 기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어린이들 사마귀 많이 나는 것들은 좀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개는 성인이 되면서 면역이 취득이 돼요. 우리 때는 사마귀 없는 애가 없었어요. 면역력 때문에 생기나? 면역력도 있고 환경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때는 정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또래가 제가 이제 손주를 보는 나이인데 제가 우리 어머니도 아직 이제 계시니까 어머니가 나를 키우던 방식으로 증손주를 키우면 아마 내 딸은 뭐 죽어버리려고 그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문화에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화가 그런데 오죽하겠어요. 예. 그래서 비위생적인 환경이니까 전염이 잘 되죠. 요즘에는 뭐 그런 전염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어릴 때 생긴 여기 손이나 뭐 발에 생긴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어른이 되면서 면역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기억하기에 중학교 때까지 무릎에도 있었고 손에도 있었어요. 면역력이 키워지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후천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건데 요즘엔 잘 안 없어지면 이제 그걸 면역력을 인공적으로 증강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먹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팔에 발라서 팔 안쪽에 발라서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면역 증강제 바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정말 그 자궁경부암이 그 효과가 바로 있는 게 아니라 교차 면역 효과를 기대하고 또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리적으로 레이저로도 제거하고 병변에다가 주사를 놔서 녹이는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냉동 치료도 있고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딱 부러지는 한 가지 특효는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상처가 났다. 그러면 꼬매고 항생제 먹는다. 딱 방법이 한 가지예요. 그건 특효라는 거지. 근데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딱 부러지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럼 뭐 제거를 한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치가 되긴 좀 어려워요. 재발될 수 있어요. 내가 면역이 생기고 제거가 돼서 딱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면역이 안 생기면 자꾸 그 부위에서 재발이 되는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레이저로도 제거할 수 있고 얼려서 냉동 치료 그것도 이제 액체 질소 같은 걸 얼리거든요. 그럼 영하 170도로 그 부위만 얼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오마이신이라고 그래갖고 항암제로 쓰는 약인데 그 자리에 주사를 놓으면 혈관들이 응고가 돼서 떨어져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의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면역 치료, 먹는 약, 바르는 약 뭐 이런 것들로. 그럼 제일 좋은 건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이겠네요. 내가 인공적으로 그 면역을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내가 어른이 되면서 잘 먹고 건강해지면서 생기는 면역이죠. 네, 되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있거나 이런 그 기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이게 잘 생겨요. 건강한 피부보다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대표적인 게 아토피죠.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바이러스가 잘 감염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사마귀가 생기면 좀 많이 위험한가요? 그렇죠. 아니 위험하다는 거 사마귀 때문에 뭐 크게 사람이 뭐 생명이 위태롭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치료가 어렵고 넓게 번지기가 쉽고 그래서 고생을 하죠. 네, 없애기까지. 그러면 사마귀 같은 피부 질환이라던가 뭐 이런 뭐 아까 말씀 주시기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관종 예방하는 방법 없어요. 비립종 햇볕을 피하고 진통제 안 먹는 거예요. 네. 한선종 예방하는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마귀는 청결이에요. 청결. 네, 청결하고 내 몸이 건강해야죠. 이제 잘 깨끗하게 씻는 거죠. 네. 그러면 사마귀 있는 사람이랑 접촉을 안 해야 되겠죠. 내 손에 사마귀 있는데 자꾸 만지면 옮죠. 그래서 일단 내가 노출된 부에 사마귀가 있으면 그분이 빨리 치료를 해야 다른 분한테 안 옮기는 거죠. 다 접촉을 통해서 옮아요. 예. 그 자궁경부암도 매한가지고. 그래서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을 남자도 맞아라 그런 얘기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한간종 같은 경우가 사실 치료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조금 흉이 좀 흉터도 남을 수 있다. 많이 조금 남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사실 치료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사이즈가 작을 때는 3mm 이하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해요. 그러면 흉이 뭐 1, 2mm 정도니까 거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한 50, 60이 넘어가면 넓어져요. 직경이 한 5mm까지 커져요. 그거는 뭐 무조건 흉 남으니까 나이도 있고 하고 나면 흉도 크게 남으니 그냥 가리고 다니세요. 그러죠. 한간종이 잘 가려지지 않지 않나요? 흉져도 안 가려지거든. 그러면 돈 들어서 흉 만들래? 그냥 포기하고 사실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개개병변이 3mm 이하면 그게 이제 한간종이 처음 생겼을 때죠. 그래서 젊은 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올 때가 있어요. 다른 병으로 여드름이 심해서 왔는데 너 여드름 치료 끝나면 반드시 한간종 지금 치료해라. 아니면 나중에 사이즈가 크지면 수술 못한다. 라고 이 얘기는 해줘요. 근데 이제 그때는 본인이 심각하지가 않아. 본인도 잘 안 보이거든. 이제 피부과 의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엄마나 고모나 할머니나 그 집안 윗대 어른 중에 뭔가 눈 밑에 있는 사람 봐라. 있으면 그렇게 될 거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해라. 정말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제일 베스트네요. 뭐든지 모든 병은 다 매한가지예요. 빨리 하면 좋아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사마귀가 나면 좀 불편하니까 막 빨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되게 여기 옮긴다고 생기죠. 많이. 네, 여기 생겼어. 여기 생기죠. 다 옮는 이건 거군요. 접촉으로 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생겼을 때 어른이 만지면 안 옮는 이유, 어른은 면역이 있으니까 만져도 안 옮는 거예요. 우리가 간염에 항체가 있으면 안 옮잖아요. 네. 어른들은 대개는 바이러스 HPV에 대해서 항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건 안 옮지만 지가 이렇게 물어뜯으면 일로 옮고 비비면 일로 옮고 손에 있으면 지가 손 자주 대는데 이게 이제 금방 옮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가 슬로우 바이러스예요. 느리게 전염이 돼요. 반복적으로 하면 옮는 거예요. 자기는 면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같은 또래 또 다른 애들하고 막 어울려 놀는데 걔가 면역이 없으면 걔한테 또 옮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피해야 되고 이제 문제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제거를 하기에는 힘든 게 치료 자체가 좀 아프거든요. 냉동으로 해서 얼리든 레이저를 해서 태우든 그 다음에 항암제 브리오마이신을 갖고 뭐 이게 주사를 놓든 그들이 딱지 생기고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되게 힘들어하죠. 그래도 뭐 어찌됐든 자꾸 이제 새끼를 치니까 하기는 해야죠. 잘 달래가면서. 우선 뭐 사마귀가 생기면 바로 병원 가서 없애야 되겠네요. 하나 있을 때 빨리 없애면 그게 낫죠. 그게 이제 번지면 이렇게 물어뜯으면 이렇게 다 오면.
손톱이 다 옮고. 빨리 발견하는 즉시 병원. 예, 보는 즉시 빨리 없애는 게 좋아요. 예. 그러면 피부 염증이나 사마귀 같은 경우들을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한관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한선종이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할 때 내 기본 피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손대면 염증 생겨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 뭐 얼굴에 습진이 생겼다. 그 상태에 그걸 두고 뭐 어떤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 염증이 심해져서 흉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미용적인 치료는 기본적으로 얼굴 상태는 정상이어야 된다. 그 얼굴이 깨끗할 때 뭐 레이저를 하든 냉동 치료를 하든 그렇게 해야죠. 그럼 기본 염증이나 조금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한 일주일 정도 약 먹고 약 발라서 다 안정이 되면 그때 수술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시술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맹장염이 걸렸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오른쪽 아래쪽 배가 아프다. 그럼 맹장 진단하거든요. 진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수술 안 들어가요. 일단 환자 입원시키고 항생제 쓰고 그래서 염증을 좀 가라앉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해요. 맹장이 터질라 그러면 빨리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수술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스테이블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술 들어가거든요. 피부도 똑같아요. 여드름이 덕지덕지 났는데 한관종 수술한다, 점 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 끝나고 지루성 피부염 치료 끝나고 피부가 안정되고 그 상태에서 한관종이든 점이든 검버섯이든 쥐젖이든 치료를 해야죠. 여드름이 되게 많이 나으신 분들이 사실 잘 안 가라앉잖아요. 아니요, 약 먹으면 금방 나요. 사람들이 여드름 가지고 뭐 되게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 먹고 약 바르면 웬만한 여드름 한 달이면 대부분 다 들어가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치료 어려운 거지. 부모님들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약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아니요, 큰일 안 나요. 여드름만 좋아져요. 저희는 여드름이 되게 오래 간다고. 그 유전적인 여드름은 오래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 먹고 약 바르면 좋아진다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되게 올라가서요. 인슐린 맞고 약 먹으면 다 떨어져요. 혈압이 되게 높아요. 고혈압 약 먹으면 다 좋아져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죠. 여드름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혈압 환자한테 약 드셔야 됩니다. 저는 약 먹는 거 싫은데요. 그럼 뭐 고혈압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당뇨가 혈당치가 되게 올라가서 인슐린 맞고 혈당 떨어뜨린 약, 혈당 강화제 드셔야 됩니다. 난 약 먹는 거 주사 맞는 거 싫어요. 고쳐주세요. 그냥 당뇨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여드름이 잔뜩 생겼어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약 먹는 건 싫어요. 그럼 여드름 흉지면 돼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히 이제 당뇨나 고혈압 중에서 약 먹으라 그럴 때 그걸 거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안 하면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여드름은 누가 나요? 10대 중반부터나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결정은 누가 해요? 약 먹고 말고를. 부모님들은 자기들은 여드름이 지나갔거나 별로 심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약 부작용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드름 약의 큰 부작용이 뭐예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시죠? 잘못된 정보에 세뇌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할 때 때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잖아. 각질은 보호해야 된다 그러는데 각질은 제거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각질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꽉 굳어 있는 사람한테 아니에요. 그거는 물고기 비늘이나 기와장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보호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지? 표정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돼서 굳어 있잖아요. 그게 적폐예요. 쌓여있는 폐습이라는 거예요. 못 바꾸죠. 몸이 가난을 기억하잖아요. 목욕탕 가면 3번은 밀어야 목욕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목욕할 때 대충 이러고 나가면 쟤 씻었어? 이런단 말이죠. 자, 제가 목욕할 때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수업 듣고 난 다음에 평생 때를 안 밀었어요. 안 나오잖아. 네. 내 각질은 건강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기는 했지만, 이거 때밀잖아요. 집에 가서 떼쓰고 밀면 나와요. 피부가 벌개지면서 벗겨지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르쳐 주고 인식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부도 와서 저기 검버섯 빼러 왔는데요. 지금 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하시면 부작용 생겨요. 아니, 뭐 피부인데 뭐 금방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되게 알려진 정보를 빠르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 정보를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충 몇 마디 해보고 이분한테는 그냥 약을 빨리빨리 주는 게 낫지. 아무리 뭐, 자, 지루성 피부염으로 계속 반복돼서 와요. 10시에 꼭 주무셔야 돼요. 큰 사고를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이면 사업체를 자신한테 물리든지 경영할 사람은 도입하시고 초빙을 하시고 좀 한 발 빼세요. 건강 해칩니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이렇게 반복될 정도면 당신 속도 그만큼 나빠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뭐 합니까? 안 받고 그럼 그때는 더 이상 말 안 해요. 그냥 약 바르세요. 그리고 약 줘버리고 끝내는 거죠. 안 바뀝니다. 잘. 근데 이걸 이 얘기를 하면 유연하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나이가 저랑 연배가 비슷해요. 이게 좀 길어지죠.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물려주세요, 사업체를. 아들이 안 물려받으려 그러는데 자기는 그 사업하기 싫다는 거예요. 파세요, 그러면 회사를 수익도 나고 그러니까. 팔아서 돈 준다 그래봐 얼마나 말 잘 듣는데. 자기가 필생을, 돌아가시면 필생이고 그거 그 회사 안 남아요. 파세요, 지금.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또 현금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좋대. 낯빛이 달라.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다시는 제 얼굴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식이 안 물려받겠다는 기업을 아버지가 왜 그걸 자꾸 물려주려고 그래. 그리고 돈도 주지 마세요. 실컷 쓰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괘씸해서 안 준대. 내가 볼 땐 주실 것 같아. 그렇지만 일단 자기가 정리하고 나니까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한 10년 더 계시다가 얼굴에 검버섯 생기면 오세요. 저 꼭. 그때 돈 좀 벌어야 되니까. 피부면 다 나셨어요. 그 피부과 치료가 아니고 거의 상담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병들이 많아요. 피부과에. 특히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들은 스트레스랑 너무너무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자기 정말 내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케이크 사들고 와서 선물 주고 가셨어요.